작가가 작업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이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삶을 영위해 갖고 살아가는데, 단지 일반인들하고 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좀 본다는 거랑, 그리고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건드려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작업을 보면서 저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저런 거를 저렇게 통해서 드러나갈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계기,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전달해 주고 싶고.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내가 부딪혔던 문제들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딪혔었을 문제고 부딪힐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꾸 잊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타성해져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죠. 그런 게 예를 들면 사회 문제고 자신의 문제고, 자신의 문제는 곧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문제는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의식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영향이 있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큰 캔버스에다 큰 물감을 넉넉히 써서 내가 원하는 페인팅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이 작아지다 보니까 다른 재료, 다른 기법, 이런 거를 생각하게 돼요. 이방인으로서의 어떤 외로움이나 소외감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플러스 또 다양한 세계를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처 몰랐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새로움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게 됐고, 그리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익명성, 가장 순수한 형태로서의 사람이에요. 작업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은 얼굴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드러나는 이 얼굴의 면에서도 표정이 드러나지 않아요. 뭔가 드러나고 싶지 않은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의사 표현을 드러내보고 싶진 않지만, 그 가장 순수하고 본질적인 형태로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질 수 있게, 인간으로서의 가장 본질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일 수도 있고 너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물론 다 다르지만 이미지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저는 밥을 먹는 행위가 굉장히 숭고하다고 봐요. 밥을 먹는 거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이기도 하고, 나는 밥을 먹는 사람을 보면 뭐 이상한 감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사람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좀 안 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작 나도 밥을 먹고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그 먹는 행위가 굉장히 그냥 인간의 본질을 보는 기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가장이 되고 내가 나의 아이와 내 와이프를 책임지는 어른으로 됐을 때의 밥의 문제는 그보다 굉장히 절박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순히 밥을 먹는다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감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같이 함축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새는 이곳과 저곳을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데와 갈 수 없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게 뭐 이승과 저승일 수도 있고 또는 이곳과 저곳일 수도 있고, 그런 공간과 공간을 연결해주는 어떤 매개체로서의 새의 이미지도 있고, 뭐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죠. 숲은 자연의 숲이긴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거대한 사회 구조를 숲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더 알고 싶을 때, 더 몰라서 고뇌할 때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장소 또는 어떤 영적인 지점 뭐 이런 거로서의 숲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인간이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나 의지 또는 어떤 다른 세계로 가고 싶어 하는 어떤 열정 그런 것들이 자동질적으로 어떤 상상에 의해서 드러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순환되고 반복되는 어떤 세계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미지가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초현실의 세계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언타이틀에 나오는 그 사람이 숲으로 들어갔다가 무슨 백마를 타고 어디를 가고 그리고 해일이 일어나고 날아가서 어떤 경기장에 들어가고 하는 세계는 어떤 의식의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인물의 의식일 수도 있고 작업을 하는 나의 의식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의식의 세계는 다시 현실과 만나요. 그래서 그 의식의 세계에서 나오는 거 마지막 끝지점에 보면 다시 산 동네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달이 떴다가 가라앉고 그거는 제가 살았던 금호동이에요. 현실의 동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식이나 무의식의 세계에서 계속 다른 세계를 꿈꾸고 다른 사물이나 다른 이미지를 만나지만 결국엔 현실의 바탕을 두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이제 회화하고 드로잉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회화를 하면서 늘 갖고 있었던 의문이 있었거든요. 어떤 게 진정한 좋은 회화의 끝인가? 뭐 이런 문제를 많이 부딪혔는데 그래서 많이 막 발라보기도 하고 덧칠 해보기도 하고 많은 그런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허전한 느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외국에 가서 회화 공부를 더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회화가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매체 그게 그 영상이고 그리고 그 수업은 사실 그 TV 프로덕션 그 다음에 필름 이런 수업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디오 아트를 공부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TV 제작 예를 들면 뭐 드라마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수업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했던 게 바로 지금의 영상 회화나 영상 드로잉의 어떤 바탕이 되었던 작업인 겁니다. 애니메이션은 또 이야기 구조가 강조되는 작업이고 근데 제 작업은 이야기 구조가 강조되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계획이 없이 그때그때에 내가 만들어가는 어떤 순간의 감정이나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의도나 어떤 뭐 메시지나 이런 것들로 작업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라는 그 구조 속에 포함시키고 싶지 않은 의도도 있었고 영상하고 회화가 각각 다른 개념이 만나서 두 개의 어떤 다른 매체가 영상적인 것도 있고 회화적인 것도 있는 것으로서의 어떤 작업 해서 제가 나름대로 영상 회화다 그다음에 영상 드로잉이다라고 좀 규정 지어본 거죠. 영상 회화를 할 때 하나의 그려진 장면이 그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기 위한 어떤 다리나 어떤 지점으로서의 작업이 아니라 그 하나가 완결된 회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작업의 어떤 씬은 전체 이야기나 전체의 작업 중에서 하나의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얘기를 끝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지점에 왔을 때 그 앞에 그림들이 없잖아요. 사라졌잖아요. 중간중간에 그 그림들이 살아남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그림보다 그 과정의 그림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그리고 그 과정의 그림들이 남아서 그 과정들의 그림도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하는 욕심부터 많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이 흔적으로서 남아있는 그 하나하나가 중요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과정들이 소중하듯이 그 작업에 있어서의 과정도 결과 이상으로 소중한 거다. 그 작업은 소멸해야만이 마지막에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아있지 않음으로써의 의미. 그게 남아서 사람들에게 다 보여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사라지고 없는 게 더 남지 않을까.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으면 오히려 가난한 거, 많이 비워서 오히려 부유해질 수 있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작용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목탄이라는 재료는 그리고 지워서 이미지들이 이렇게 순발력 있게 빨리빨리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재료예요. 많은 이야기를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거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재료가 목탄이기도 하고, 그리고 목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선의 느낌, 또는 어떤 톤의 느낌, 또는 지워지고 그려지고 하는 거의 느낌 같은 것들이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 작업의 내용과 잘 맞아 떨어져요. 다음에는 파스텔 같은 거를 해보고, 색 들어가 있는 드로잉 그런 것도 해보고, 뭐 다른 재료를 통해서 한번 시도해보고 싶기도 하고. 이번 OCI 미술관에서의 전시는 저한테 있어서 제가 본격적으로 제 작업을 보일 수 있는 중요한 전시라고 생각을 해요. 제 작업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이 작가가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어떻게 관객들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이 작가의 특성은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작업의 개념이나 메시지는 어떤 건지를 그냥 과감 없이 적나라하게 그냥 솔직하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고, 그리고 작가로서의 어떤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는 지점으로서의 전시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따라서 그 작업의 내용이나 형식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했고, 다른 전시에 비해서 그래도 꽤 많은 노력과 조금 더 의지를 많이 보였다고 할까요? 시간의 깊이라는 제목이 나오기까지 전시의 제목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기 시작부터 굉장히 고민했어요. 내가 이런 작업들을 전시하고 그 작업의 텀이 꽤 오래전부터 최근까지 굉장히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에 했던 작업들이 같이 전시가 되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게 시간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누구나 많이 쓰기도 하고 우리 바로 피부에 와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근데 깊이라는 말에 저는 주목했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생각이 깊으냐, 저는 그 사람이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이냐, 뭐 이런 깊이라고 하는 어감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어휘고, 가장 내 작업의 요체가 어떤 건가, 핵심 개념이 뭔가 하다가 시간성, 많은 시간들이 내가 경험하고 체득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림 안에 들어가는 시간성, 거기에다가 깊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시간의 깊이라고 어렵게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역시 명확하진 않아요. 명쾌하진 않고 100% 만족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라는 건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나와 너의 대립의 문제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분류를 해보자면 나누지 않겠다라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눈다는 게 물질을 나누기도 하잖아요. 보통 나누잖아요. 빵을 나누든 돈을 나누든 뭘 나누잖아요. 근데 생각을 나누기도 하잖아요. 이해하고. 근데 지금의 사회는 나누지 않죠. 갈등이 생기고 현실적으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세월호나 그다음에 뭐 구럼비나 또는 무슨 노동의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사실 되게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그런 나눔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알아요. 자기 걸 놓지 않으려고, 자기 걸 잃을까 봐. 근데 그게 분명히 안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죠. 가장 본질적인 것만을 보고 싶은 거를 표현을 하는데 그 방법이 직설적이지 않고 싶어요. 그 스스로가 생각해 보게 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그림 안에서 추구하고 싶은 거죠. 예술이라고 하는 작업은 직접적으로 전달해서 그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한번 걸러서 예술이 갖고 있는 특성 안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라고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거를 전달해 줘야 된다는 예술적인 의무나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서의 작업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몇 준 것 같아요. 그 작업은 굉장히 모호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 같으면서도 사회적이고 가장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어떤 사람 하나가 그 물 속에 있는 거예요. 늪에 있는 거죠. 그런 늪에 그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가라앉지 않고 끝날 때까지 계속 있는데 그냥 비가 그냥 철철이 내리고, 그 이야기를 보면 그 다음에 뱀이 한 마리 숲을 속에서 왔다가 그 사람이 늪에 있는데 들어가고, 그리고 밤이 오면서 반딧불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그리고 아침이 와서 물 한 개가 잔뜩 꼈다가 사라지고 다시 비가 내리고 이 끝이 나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 순환이 돼요. 그 다음으로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짧은 건데 가장 영상 작업 중에서 가장 긴 작업이에요. 역사적으로 8분 얼마 되니까. 내 작업에 있어서 나는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것 중에 대표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작업을 보시는 분들이 각각 다른 생각을
생각이나 다른 어떤 의미를 서로 가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길 바라요. 이 작가가 이런 작업들을 했구나. 아, 이 작업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 이 작업이 이런 면에서 재밌다. 또는 이 작업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온다. 라는 정도로 그냥 편하게 보시고 조금 더 궁금하거나 뭐 더 알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좀 가볍게 예를 들면 사물이나 또는 곤충이나 또는 여지껏 다뤄와 보지 않았던 그런 세계를 뭐 간단하게 아주 짧은 이야기 또는 드로잉이나 뭐 이런 것도 조금 다른 기법으로 라인으로만 해본다든가 그런 조금 좀 색다른 작업들을 좀 진행해보고 싶고, 그리고 무거웠다고 그동안의 작업들이 좀 무거운 주제나 약간 좀 그렇게 헤비한 기법이나 이런 걸 했다면 조금 더 다른 작업들을 시도해보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 그 중견 작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뭔가 안 와요. 나는 그 말에 내가 새삼 놀라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신인 같거든요. 언제나 새로 시작하는 생각으로 늘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카테고리를 떠나서 저는 새로운 작업을 늘 하고 싶고,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조금 다양하면서도 그 이야기의 방향이 많이 벗어나지 않으면서 진지하게 탐색하는, 꾸준히 그 이야기들을 지속해 나가는 어떤 그런 작가, 고루한 생각이나 고루한 어떤 세계에서 잊지 않고 늘 조금 신선한 생각을 늘 할 수 있는, 신선한 작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스스로. 그래서 언제 봐도 그냥 재밌고, 그리고 무겁지도 않고, 또는 그렇다고 가볍지 않고, 그리고 그런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작가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